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대 금융업 종사자 최 씨는 동료들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지만 연애만큼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그에게 해외여행 중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돈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 속상해하던 그때 한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명함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최 씨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것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귀국하면 다시 만나도 될까요? 귀국 후에도 만남은 이어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최 씨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아준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녀는 최 씨보다 2살 연상이었고 직업은 약사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막힘없이 전문 지식을 설명했고 약에 대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이럴 땐 이런 약이 좋아요. 이렇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최 씨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2살 많은 것도 오히려 장점으로 여겼죠. 성숙하고 차분해서 우리 아들을 잘 감싸줄 것 같구나. 최 씨도 예비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비 장인과 장모가 모두 의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오빠는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품위 있고 우아했습니다. 교양 있어 보이는 모습에 최 씨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보였지만 해외 봉사활동을 다니는 모습에서 인품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방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각종 전공 서적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약대 졸업 사진과 졸업장도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앨범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 한편에는 하얀 약사 가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최 씨가 마련했고 장인은 외제차를 사주었습니다. 혼수도 빵빵하게 채워왔고 예물도 근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2년 뒤에는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력이 좋았기 때문에 양가의 도움 없이도 베이비시터를 두고 맞벌이를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씨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베이비시터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인과 장모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지명 수배자였던 것입니다. 아내는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약국 아르바이트생으로 잠깐 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약대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 형님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도 모두 고용된 대역 배우들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도 대부분 그녀가 고용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잠수를 탄 것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사기로 여러 번 고소를 당했고 전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남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아내가 잡혀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지갑을 우연히 주운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의 명함을 보고 직업이 괜찮아 보이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SNS를 확인해 보니 외모도 준수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이 남자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명함을 봤을 때 별로였다면 그냥 버렸을 겁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었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 씨가 해외여행을 간 것도 그녀가 그곳에 있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기 사건으로 도피 중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최 씨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자 부모님도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우리한테 절대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큰돈을 투자하라고 했다. 시부모님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온 가족이 그녀의 표적이었던 셈입니다. 최 씨는 혼인 무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무효는 어려웠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을 때,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없다든지 근친혼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결혼일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이 되지만 취소는 지금부터 소급적으로 없던 것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혼인이 취소된다 해도 아이의 양육권 문제는 가정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항상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엄마가 지명 수배자이고 구속된다면 아빠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키울 의지가 강하고 환경이 괜찮다면 또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비록 엄마가 거짓말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다룬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기꾼을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일수록 인상이 좋고 말을 잘하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건 항상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에 넘치는 행운이 계속 반복될 때,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운이 들어올 때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의사 집안의 약사 아내, 외제차의 빵빵한 혼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자체가 의심의 신호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만나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는데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운명 같은 만남도 좋지만 그 운명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